마음의 굳은 살, 고통을 이겨내는 정신의 힘에 대하여 여러분,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처음 들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낯선 운동을 시작하며 굳은 살 하나 없던 부드러운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결국엔 벗겨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쓰리고 아프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살을 잡고 당기는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손바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냅니다. 연약했던 피부는 어느새 강인한 갑옷을 두르게 되죠. 우리의 마음, 즉 정신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마음은 마치 굳은 살 없는 부드러운 손바닥과 같습니다.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받고 외부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학대나 따돌림, 쓰라린 실패와 깊은 실망감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련시키는 숫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새겨 넣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그저 불행한 환경의 피해자로만 규정한다면 그 굳은 살은 분노와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릴 겁니다. 세상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의 벽이 되어 낯선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며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죠. 한때 저의 10대 시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극한의 훈련, 두 번째 지옥주를 겪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상황들을 수없이 이겨냈지만 제 마음은 다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꺼이 더 큰 고통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 열린 마음이야말로 제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통의 폭풍우를 견뎌내게 했고 마침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던 피해자 의식 위로 단단한 굳은 살을 입혔습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단단한 갑옷 아래 나약했던 과거의 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두려움 위에도 굳은 살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엄청난 정신적 우위를 안겨주었습니다. 악마 같던 교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볼 힘을 주었죠. 그는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의식이 희미해지던 아찔한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고통은 옅어졌고 이대로 하루 종일이라도 물속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관은 제 눈에서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유를 부리며 마지막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죠. 그의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빨리 올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마침내 매듭을 다 묶자 그는 짧게 합격 신호를 보내고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발을 찼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의 뒤를 따라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과거 공군 구조훈련 시절 저는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승리였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듭 묶기 훈련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단 2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야 했죠.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훈련병들은 아직 지옥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지옥주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미묘한 태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옥주 훈련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잠재력의 진정한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정신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물이 두렵지 않고 하루 종일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교관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이 결코 우리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정해놓은 불합리한 시간 제한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어떤 끔찍한 벌이 기다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팔굽혀펴기, 젖은 몸으로 모래사장을 구르는 고통. 하지만 지옥을 경험한 우리들의 태도는 그럴 테면 그러라지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두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교관들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받은 벌은 훈련소 역사상 최악의 얼차려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팔에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몸을 돌려 누운 채로 발차기를 해야 했습니다. 제게는 발을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무릎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리를 내려놓자 저의 나약함은 교관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교관 2명이 제게 달려들어 번갈아가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팔굽혀펴기, 발차기, 그리고 네 발로 걷는 곰걸음까지. 그들이 지칠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곰걸음을 할 때마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무릎 안의 연골 조각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는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제 몸이 망가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 단순한 질문이 또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증명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포기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함이 주는 안락함이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질 때 교관이 제 귓가에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 이 자식아. 바로 그 순간 또 한 번 놀라운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교관을 이기려는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애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 수영장에서 거두었던 승리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 수영 강습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물에 뜨지도 못했던 제가 마침내 해군 특수부대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냈다는 사실. 그 성취감은 오직 제가 쏟아부었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수영장은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도 저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밤에 몰래 5m 높이의 담을 넘어 수영장에 들어가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약점에 정면으로 맞서 시간을 쏟아부었기에 저는 두려움 위로 굳은 살을 입힐 수 있었고 극한의 압박 속에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관들에게 고통받는 와중에도 저는 단련된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온몸을 지배하는 강력한 감정이 되어
저를 수영장 주변을 미친 듯이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극심했던 통증은 사라졌고 저를 괴롭히던 의심의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상과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단련된 마음이 가져다준 두 번째 바람을 타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곰걸음이 끝나고 다시 발차기를 했을 때도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영장을 떠나려 할 때 한 교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슈퍼맨이라도 된 거지? 저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지금 아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할 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는 투쟁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길을 잃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죠. 달리기를 하기 싫어 억지로 나갔는데 20분쯤 지나자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계의 작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만 안다면 이 강력한 시스템을 필요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 있을 때는 교감신경계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때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들을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들을 기억하며 이겨낸다면 우리는 도피 대신 투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분출하는 아드레날린을 연료 삼아 더욱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련된 마음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꿈을 쫓거나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할 이유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 깊이 각인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게 조종석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을 뒷좌석에 태우고 갈 수는 있지만 만약 의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패배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아 다시 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당신 머릿속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기억은 당신이 의심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발걸음을 묵묵히 내딛도록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마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1시간에 2000에서 3000가지, 1분에 30개에서 50개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 훈련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완벽한 용광로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더 밀어붙여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겠습니까? 그 결정은 신체적 능력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거의 항상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굳은 살을 새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결과물을 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 도전은 제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켰고 삶이 제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맞설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련된 마음이라도 부러진 뼈를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1.
6km에 달하는 길을 걸어 막사로 돌아오는 동안 승리의 감격은 증발하고 제 몸이 입은 손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20주의 훈련이 더 남아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무실로 직행하자 의사는 제 무릎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슬개골 골절이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훈련병은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저 또한 외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 지옥주 훈련 도중 포기했던 동기들과 마주쳤습니다. 종옆에 나란히 놓인 그들의 철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포기가 주는 공허함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마주하니 실패 역시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 번째 지옥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2번이나 좌절을 겪은 제게 또다시 그 고통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불타는 열망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부상 기록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훈련소를 떠나며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깊은 자기인식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